자, 이번 차시는 RESTful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작성 세 번째 시간으로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관리 RESTful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 및 등록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 정보를 수정 및 삭제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RESTful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 작성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ESTful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 AJAX 통신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JAX 통신하는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고 크로스 브라우징 체크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jQuery의 $AJAX 함수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화면을 동적으로 그려주는 방식, 그러니까 동적으로 테이블의 롤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화면을 그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용자 등록 수정할 때 입력 데이터가 JSON이거든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변경해서 서버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화면의 스타일과 관련된 코드를 좀 더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이라는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랩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내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정보 조회 중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은 이와 같습니다. ID 정보를 뿌려주고 조회 버튼과 삭제 버튼을 만들어서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용자 목록 조회하는 HTML 코드와 jQuery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 설명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비교해서 설명해서 이렇게 화면에 폰트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실습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HTML 코드에서 테이블 태그를 그리는데 테이블 태그의 제목만 기술합니다. 그래서 T 헤드에 제목만 기술하시고 T 바디 부분은 실제로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와서 그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T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은 jQuery 코드 쪽에서 동적으로 T 바디 코드를 코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동적으로 설정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jQuery 화면상의 코드상에서는 화면이 뜨자마자, 그러니까 화면이 로드 되자마자 유저 리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유저 리스트는 AJAX 통신을 하는 클라이언트 함수가 될 거고요. 자세한 설명은 실습에서 보도록 하고 이 유저 리스트라는 함수 쪽에서 서버 쪽에 있는 컨트롤러에 있는 이와 같은 get user list라는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상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쪽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해당되는 서버 쪽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매칭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코드 설명은 코드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목록 조회하는 클라이언트 코드와 서버 코드를 비교해서 보시는데 유저 리스트 언더바 JSON 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웹 컨텐트라는 폴더 밑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리스트 언더바 JSON HTML이 RESTful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HTML 쪽 영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목록 조회하는 부분에
보시면 테이블 태그를 작성했는데 제목만 있는 거죠. T-헤드. 그리고 이 T-바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동쪽으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동쪽으로 롤을 증가시켜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HTML 코드 영역은 이와 같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jQuery는 ready라는 함수를 쓴다 그러는데 ready 함수의 축약 버전으로 달러 하고 함수, 펑션을 기술하시면 되고 화면이 로드 되자마자 처리해야 되는 함수명을 이와 같이 기술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는 유저 리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유저 리스트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유저 리스트 함수는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는 요청을 보내는 기능을 하는 함수인데요. jQuery에 $ajax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URL은 서버 URL이죠. 서버랑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아래쪽이 서버죠. REST 유저 컨트롤러 클래스인데 get user list 메서드에 URL이 users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users라고 요청을 보냈고, 그리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HTTP 메서드가 get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도 HTTP 메서드 get. 그리고 여기 서버에서 요청을 보내는 데이터의 포맷이 JSON이기 때문에 컨텐트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JSON, 데이터 타입도 JSON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서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라는 속성에 이와 같이 이 함수에서 에러 스테이터스 값과 에러 메시지를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석세스는 서버와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유저 리스트 리절트라는 콜백 함수명을 설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저 리스트 리절트는 서버로부터 응답 요청이 왔을 때 처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리스트 리절트라는 응답을 처리하는 함수를 보시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줄 때 맵에 저장할 때 그 해당되는 유저 리스트 객체의 키값을 데이터라고 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이 응답을 받을 때 응답 객체의 데이터라는 키값을 주시면 이 해당하는 유저 리스트 객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XHR 데이터에서 콘솔.log로 한번 뿌려봤고요. tbody라는 이름을 가진 태그를 한번 클리어 시켜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서 동쪽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한번 tbody라는 태그 밑에 있는 태그를 전부 날려서 클리어 시켜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데이터를 받아와서 반복문을 돌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반복문을 처리하는 함수 중에서 루핑 기능에 $each라는 함수가 있는 걸 살펴봤었죠. 그래서 each 함수를 쓰시면서 반복해야 되는 데이터, 즉 응답 데이터에 데이터 키 값을 주시면 해당되는 유저 객체가 여러 개 발체가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주시고 함수에서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 아이템 변수에 각각의 유저 VO 객체, 그렇죠. 리스트에 유저 VO 객체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 변수에 한 개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유저 VO 객체가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r, $tr 이렇게 태그로 감싸주시면 tr이라는 태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tr 태그 아래에 td라는 태그를 생성하면서 그 해당되는 아이템, 즉 유저 VO 객체에 있는 유저 ID 값을 발췌해서 td 태그로 생성해 주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이름, 젠더, city 정보를 각각 유저 VO 객체에서 꺼내서 td 태그로 싸주시면 tr 밑에 td라는 태그가 생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회 버튼, 조회 버튼, 삭제 버튼을 생성하고 있죠. 그리고
히든 태그를 하나 선언했는데요. 이 히든 태그는 나중에 해당되는 목록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유저 아이디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히든 태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tr 태그 밑에 td 태그를 동적으로 생성한 후에 이 tr 태그를 tbody라는 태그, tbody는 아까 여기 HTML 태그 영역에서 tbody 태그만 선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body 태그에다가 동적으로 어펜드 시켜주고 있는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목록 조회의 클라이언트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특정 사용자를 조회하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목록이 있을 때 여기서 이 해당하는 아이디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디 값, 이름, 성별, 그다음에 거주지 정보를 보여서 서버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이와 같이 입력 항목에 보여주는 것이 특정 사용자 조회입니다. HTML 코드 쪽을 보면 동적으로 조회 버튼을 클릭했죠. 그래서 여기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고 조회 버튼이 클릭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함수가 유저 셀렉트입니다. 그리고 유저 셀렉트는 AJAX 요청을 처리하는 함수고요. 이쪽은 서버 코드. 그리고 이 메서드는 AJAX 특정 사용자의 응답을 처리하는 함수, 그리고 서버의 컨트롤러 코드에 해당됩니다. 코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사용자 조회하는 버튼은 목록 조회 응답에서 동적으로 화면을 롤을 증가시키면서 조회 버튼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의 아이디 값이 btn select라는 아이디 값을 줘서 조회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목록에 가진 데이터를 여기 아래쪽 여기 폼 태그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폼 태그 보시면 인풋 태그 텍스트에 name 유저 아이디, 이름에 해당하는 인풋 타입 텍스트에 태그가 있고 name은 name, 그리고 성별은 라디오 버튼을 썼죠. 라디오 버튼 하면서 이름은 젠더, 그리고 각각의 값을 주신 거고, 거주지 정보는 선택하는 것이어서 셀렉트 태그와 옵션 태그로 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냥 해당되는 거주지 값을 기술해서 만들었습니다. 했을 때 요 조회 버튼, 이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테이블 상에서 뿌려진 이 동적인 데이터를 이 입력 화면상에 이렇게 매핑해주는 처리를 해주는데요.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 jQuery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로드 되자마자 유저 셀렉트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유저 셀렉트 함수 보도록 하죠. 유저 셀렉트는 바디 태그의 중에서 샵 btn select라고 하면 아이디가 btn select라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뭔가 어떤 일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것은 뭐냐면 해당하는 목록에서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목록 뿌려줄 때 조회 버튼 눌렀을 때 그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에 해당되는 유저 아이디가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히든 태그를 설정했었죠. 그래서 히든 태그에다가 아이디 값, 유저 아이디 값을 저장했고요. 그리고 조회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이 해당되는 히든 태그에 있는 값을 가져가서 어떤 아이디가 클릭이 됐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태그를 설정했는데 조회 쪽에서 그 해당되는 히든 태그, 아이디가 히든 언더바 유저 아이디라는
히든 태그의 값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면 해당되는 유저 아이디 값이 유저 아이디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작스 통신을 하는 거죠. 서버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요. 네, 이쪽이 왼쪽이 서버죠. 그래서 보시면 유저스의 유저 아이디, 즉 버튼,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유저 아이디 값을 알아내서 서버에 유저스라는 URI에 붙여서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서버가 이와 같이 유저스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URI를 이와 같이 주시고, 자, get, 그리고 get, 클라이언트는, 그리고 서버에서 주는 데이터가 JSON이므로 컨텐트 타입 이렇게 주시고, 자, 에러 처리,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유저 셀렉트 리절트라는 콜백 함수를 이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 사용자 조회 응답 처리하는 함수 보도록 하죠. 유저 셀렉트 리절트에서 응답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자, 여기서 해당되는 유저 VO 객체를 맵에 데이터라는 키값으로 저장해서 주었기 때문에 가져올 때 XHR 데이터라고 하시고 꺼내시면 되죠. 그래서 유저라는 변수로 저장했기 때문에 유저.유저 아이디를 꺼내서 유저 아이디라는 이름을 가진 텍스트 필드에다가 값을, 밸류를 세트해라 라는 의미고, 마찬가지로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젠더 같은 경우는 라디오 버튼이기 때문에 그 유저.젠더 값을 라디오 버튼의 값으로 설정하시는 거고, 값이 체크돼 있다라는 것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드 tru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도시명을 가져와서 도시명을 세트하고 해당되는 도시명이 딱 셀렉티드 선택된 것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셀렉티드는 셀렉티드 됐다라고 표시했습니다. 특정 사용자 조회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사용자 등록하는 화면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이디 값, 이름, 성별, 정보를 입력하고 이렇게 등록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 등록 요청을 보내고 등록한 데이터를 이와 같이 목록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TML 코드 보시면 이와 같이 등록 버튼, btn insert라는 등록 버튼을 가진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 등록 버튼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함수가 유저 인서트입니다. 사용자 등록을 처리하는 에이작스 요청은 유저 인서트, 그리고 서버 코드는 이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에이작스 요청을 처리하는 유저 인서트 메서드 이와 같고요. 그리고 이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서버의 코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자세한 코드 설명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등록하는 HTML 코드를 보시면 등록 버튼 있죠. 그래서 등록 버튼이 있고 등록 버튼의 아이디가 btn insert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 버튼에서 클릭이 발생을 했을 때,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클릭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메서드가 유저 인서트입니다. 유저 인서트 메서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저 인서트. 유저 인서트는 아까 등록 버튼의 아이디가 btn insert였죠. 그래서 샵 btn insert라고 하시면 그 해당되는 등록 버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등록 버튼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입력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서버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input type text 하시고 name이 유저 아이디인 텍스트 필드의 유저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유저 아이디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름, 그리고 라디오 버튼 중에서 성별에 체크드 된
그 성별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거주지명은 그 셀렉트 태그 중에서 네임이 시티인에 해당하는 셀렉트 태그의 값을 가져오면 각각 이 메서드의 입력 항목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서버랑 비교해서 보면 유저 인서트의 URI가 users, 그리고 STP 메서드 포스트, 그리고 헤더 값이 어플리케이션 JSON이죠.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 즉 리퀘스트 바디의 역할은 JSON 데이터를 자바 객체로 변환해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JSON 데이터를 보내는 코드가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 항목의 데이터를 각각 추출해서 이와 같은 변수에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와 같은 JSON 형식으로 기술하시고 json.stringify라는 함수를 쓰시면 여기에 대한 이런 키값에 여기 입력 데이터 쪽에서 입력한 데이터 값이 오른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json.stringify 함수가 하는 역할은 입력받은 각각의 입력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변환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JSON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가, 자, 여기 보시면 결과가 정상적이면 등록 처리를 하고 나서 그 해당되는 맵에 저장을 하는 키값을 리절트라고 줍니다. 리절트 true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응답의 리절트 키값이 true이면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가 됐다면 바로 유저 리스트, 즉 사용자 목록을 처리하는 AJAX 요청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목록 요청 처리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사용자를 등록하는 HTML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이와 같이 ID 값과 이름 다 입력하시고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등록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서 입력하시고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수정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목록상에서 뿌려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ML 코드는 이와 같이 수정 버튼, btn 업데이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수정 버튼이 있고요. 이 수정 버튼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유저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업데이트 메서드는 AJAX 요청 중에서 수정 요청을 하는 AJAX 요청하는 코드가 이와 같고요. 그리고 서버 쪽 코드는 이와 같은 거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코드는 실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을 보면 수정 버튼, btn 업데이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수정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수정 버튼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함수를 불러주는 것은 유저 업데이트. 화면이 로드 되자마자 유저 업데이트 메서드 호출하는 것이 되는 거고, 유저 업데이트 메서드 보도록 하죠. 자, 유저 업데이트는 등록과 거의 유사한데요. 그래서 샵 btn 업데이트, 아이디가 btn 업데이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수정 버튼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과 다 똑같은데 다른 차이점은 타입이 HTTP 메서드가 즉 풋이라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풋은 서버 쪽의 업데이트 유저가 메서드가 리퀘스트 메서드 풋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타입을 풋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등록과 유사합니다. 수정 요청을 처리하는 HTML 코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사용자를 삭제하는 화면 보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를 가진 것을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서 삭제하겠냐고 물어보죠. 물어보고 확인하면 그대로 삭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해당하는 아이디가 삭제된 것을 목록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 중에는 목록 조회 중에 삭제 버튼이 동적으로 설정이 됐죠. 사용자 목록 조회를 할 때. 그래서 아이디 값이 btn delete라는 아이디 가진 삭제 버튼이 있고요. 삭제 버튼이 클릭했을 때 요청 처리하는 유저 delet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유저 delete라는 함수로서 삭제 요청을 보내는 AJAX 요청을 처리하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서버 코드입니다. 자, 코드 자세한 설명은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tn delete는 동적으로 생성된 버튼이기 때문에 등록이나 수정 버튼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이랑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body 태그 중에서, body라는 이름을 가진 태그 중에서 아이디가 btn, delete라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클릭 이벤트 발생한 함수 안에서 먼저 삭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 값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 값이 히든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히든 태그에 저장된 아이디 값을 가져왔고, 그리고 해당하는 유저 아이디를 삭제하겠냐라는 팝업창을 띄우죠. 띄웠을 때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 이제 AJAX 요청을 보내죠. 그럴 때 서버 쪽 삭제 요청을 보면 URI가 users의 ID, 그리고 HTTP 메서드가 delete이기 때문에 여기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users, user ID, 그리고 HTTP 메서드는 delete, 그리고 서버에서 응답 주는 데이터가 JSON이기 때문에 JSON 포맷 기술하시는 거고, 에러 발생했을 때,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때 값을 처리하는 함수가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콜백 함수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익명 함수로 바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성공적이면 리절트 값 true가 콘솔에 뿌려지겠죠. 그냥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에 뿌려주신 거고, 그리고 유저 리스트는 사용자 목록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삭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용자 목록 요청을 자동으로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유저 리스트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 처리하는 함수를 보셨고요. 그럼 실행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유저 리스트 json.html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정 아이디에 해당하는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여기 입력 항목에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성별 바꿔주고, 거주지도 바꾸고, 수정 버튼 하면 이름, 성별 바뀐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입력 항목 초기화하는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시고, 아이디 하고, 성별 이렇게 하시고, 자, 등록하시면 해당하는 유저가 등록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삭제 하면 삭제 하시겠습니까? 확인하면. 그래서 RESTful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프링 RESTful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작성 세 번째 시간으로 RESTfu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코드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관리 RESTful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등록하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자 정보 수정 및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